잘퀴즈TV에 오신 전국의 학부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2019년 11월 22일 오후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지금까지 찍었던 영상 중에 가장 찍는 저도 마음이 아프고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이어질 것인데요. 그것은 재수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때쯤 되면은 재수해야지. 그리고 또 재수할까 말까. 그리고 또 일단 원서 쓰고 결과를 보고 결정하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대책을 세우고 있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2000년도 정도, 2000년도 한 2, 3년 정도만 해도 아이들이 수능을 보고 자기가 진짜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를 했는데 원하는 점수가 안 나왔다고 아주 슬피 울고 온 집안이 아주 초상이 나가지고 멘붕에 빠지고 그랬는데요. 세월이 흘러서 그런지요. 아니면 요즘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아주 열린 교육을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요. 다 뚜껑이 열려가지고 그러니 하루만 지나면 똑같아져요. 그러나 보다 이러고 그러게요. 이러면서 참 그러면서 부모님들만 속이 타고 애가 타죠. 그래서 이걸 재수를 해야 되냐 그런 그 결정을 해야 되는데 부모님만 속이 바삭바삭 타고 물론 일부 아이들은 방법을 많이 연구해보고 그러겠죠. 그렇지만요, 저는 2002년도부터 재수해서 망하는 애들을 수도 없이 보아왔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 공통점에 대해서 낱낱이 기억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될까 이래서 이 영상을 만들고 있으니까요. 물론 재학생이나 중학생 부모님도 들어보시면은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미리 예방을 할 수 있다 하는 차원에서 끝까지 들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2003학년도, 2004학년도부터 그 남의 집 아이들을 재수를 시켜왔어요. 그때는요, 인강은 메가스터디가 거의 전국을 휩쓸고 있을 때입니다. 아주 좋은 컨텐츠, 아주 좋은 실력 있는 선생님들이 열의를 가지고 현장 녹화로 이렇게 진행을 할 때거든요. 그럴 때는 아주 인강이 대단했어요. 그렇게 대단했는데 그 인강 그 메가스터디 같은 경우는 끝나고 나서 그 배너가 하나 뜨더라고요. 수능이 끝나고 나서 얼마 있다가 배너가 뜨는데 서울대 합격자의 제가 기억을 한 60%인가 40%인가가 메가스터디 회원이었다 하고 이렇게 그 배너를 띄워서 선전을 하는 걸 보고 그것을 보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야, 이렇게 좋은 인터넷 강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듣고도 서울대에 간 애들이 이렇게 많았는가? 그 애들은 도대체 어떻게 공부를 했길래 갔던가? 그랬는데요. 그것이 세월이 지날수록 그럴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결론에 도달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그 당시에는 재수를 한다 그러면은요, 일단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자기가 보았던 수능 과목별로 이제 몰라서 틀린 문제, 그리고 내가 알고 있었지만 실수로 틀렸던 문제 이렇게 구분을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그때 400점 만점 기준으로요.
320점이 나와서 서울대를 못 갔다 그랬는데, 아이가 그 시험 볼 때 다 아는 건데 실수로 틀렸다 하는 문제가 거의 50점 내지 70점에 이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요, 부모님들은 아이의 진술을 믿고 또 아이도 그렇게 믿고, 야, 이건 내 점수 이제 찾아야 되겠다. 실수로 틀렸으니까. 그리고 재수를 시작을 합니다. 그렇지만은요, 결과는 그 재수 그 생들의, 제가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의 90%는 전년도보다 점수가 안 나와요. 그리고 약 한 5% 정도가 재수해서 성공을 합니다. 그 성공한다는 기준은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간다는 얘기죠. 그 모든 애들은 전년도보다 안 나오는 경우가 그렇게 많았어요. 예, 왜 그럴까요? 하고 저도 의문을 가지고, 그렇잖아요. 아니 고3 때보다 1년을 더 공부를 했는데 점수는 오히려 떨어진다. 그리고 또 그 중에는 느닷없이 점수가 팍 뛰어가지고 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대박이 났다. 이래가지고 그 지역마다 학교마다 꼭 그런 애들이 선배들 중에 한 명은 있으니까 거기에 정보를 얻으려고 쫓아갑니다. 그래서 재수할 때 어느 학원 가서 했습니까, 선배님? 그러면 뭐 어디 학원 가서 합니다. 그것이 소문이 퍼져가지고요. 거의 모든 애들이 그 학교를 쫙 그 학원으로 재수를 하러 갑니다. 꿈과 희망을 가지고 나도 그만큼 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갑니다. 개 중에는 아주 똑똑하고 이런 애들은 다른 학원으로 아예 자기네 학교 애들이 안 가는 쪽으로 혼자 살그머니 가서 합니다. 이래서 그 당시 서울대 법대 간 아이가 있었거든요. 신기하죠, 그죠? 그랬는데 또 예를 들어 자기는 영어를 잘 못하는데 그 고3 선배가 수능을 봤는데 영어 100점 맞았다. 그것도 이제 학교에 소문나니까 쫓아가 가지고 언니 그러면서, 언니는 무슨 책 보고 강의는 어떻게, 학원은 어디 다녔어요? 그러면 나는 그냥 메가스터디에 뭐 김모시기 선생님의 스킬을 배웠다 이러거든요. 그리고 점수가 만점이 나왔다 이러면 또 얘는 아주 커다란 정보를 얻었나 싶어가지고 지금부터 그 강좌를 끊고 스킬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아이는 스킬이 아니라 어휘하고 구문을 했어야 되는데 그 아이의 상황과 나의 상황은 다르거든요. 그럼 나의 상황에 맞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대부분이 잘된 결과를 가지고 그것도 정보라고 나한테 억지로 맞춰가지고 갑니다. 이거는요, 까마귀에다가 흰 페인트 칠해가지고 나도 백조가 돼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나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내 아이 실제의 현재 상황하고 수능 만점 맞은 아이들이 공부했던 상황은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대로 따라간다고 해도 또 안 맞습니다. 그래서 내 아이에 맞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또 세월이 흐르니까 2, 3년 지나니까 또 반수라는 게 개념이 이렇게 탁 튀어나옵니다. 제가 이 동영상에서 몇 번 강조를 했지만요. 재수하는 방법에 반수라는 게 있었어요. 그거는 그 정도만, 그때만 해도 수능 전체적으로 문제 중에 사고력 문제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평가원에서 문제를 출제를 할 때 과목별로 난이도 조절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나는 국어를 아주 굉장히 잘해요. 그리고 수학을 잘 못합니다. 고3 때요. 그런데 하필이면은 그때 시험 볼 때 수학이 난이도가 쫙 올라가고 국어는 난이도가 낮아져 버렸어요.
그러면 이 아이한테는 최악의 경우가 되죠. 그죠? 그랬는데 반수를 했는데 요행이도 아주 내가 잘하는 국어는 어렵게 나오고 내가 잘하는 수학은 조금 난이도가 낮게 나왔다. 이랬을 때 이 아이한테는 대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슬슬 반수가 유행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반수하는 애들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애들은 이제 접근을 하는 거죠. 그것도 모르고 그냥 반수해서 성공을 했더라. 나도 반수해야지. 그래서 1년을 그냥 또 날리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그, 반수 다음에 서서히 생겨난 게 2010년도부터 지나서 그때부터 나온 게 독재입니다. 해봤더니까 혼자 했더니 대박이 나더라. 이런 경우는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대박 난 애들은 유전적으로 그렇게 대 먹은 애들이에요. 아주 독종이고 열심히 했을 때 또 그것도 혼자 공부하는 게 가능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수능 만점 맞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이 공부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이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나라 최고의 영역별 강사는 전부 다 온라인상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좋은 책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면 공부하려고 달려드는 애들한테는 그것보다 좋은 방법이 없거든요. 그런데 원래 대한민국 최초의 오리지널 독재를 코딩을 해오기 시작한 사람은 전 저라고 생각하거든요. 2002년도부터 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 독재가 굉장히 공부하기가 좋은데요. 실력이 향상되고 원하는 대학 가기 가장 좋은 시스템인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독재를 해서 망한다. 그리고 요즘 세대는 더 말할 거 없이 독재를 하면 망합니다. 그게요. 수능을 보고 나면은 아이가 그럽니다. 진짜 열심히 할 거예요. 열심히. 그러면 그 말 한마디에 부모는 아이스크림 녹듯이 그냥 사르르 녹습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하고 아이의 그 각오가 대단하니까 한번 시켜보자 하고 재수든 독재를 하는데요. 하는 순간부터 예전으로 그냥 돌아갑니다. 그게 어디 가나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그래서 12년 동안 쌓아온 공부 안 하는 노하우가 그게 하루아침에 고쳐지나요? 이미 몸에 뱄는데 무슨 큰 의지를 가지고 시작을 해요. 물론 그렇지만은 그것은 아니더라. 그리고 지금 아이들은 또요, 중학교 때 놀아버렸어요. 그런 애들이 거의 다고요. 또 중학교 때 엄청난 선행을 해서 중학교 과정에서 쌓아야 될 내공이 부실한 거거든요. 그래서 재수를 하도 어느 학원을 가도 중학교 과정은 다 빼고 해요. 고등학교 가서 재수학원 가서 재수학원에서 중학교 과정 안 가르치죠. 그렇죠? 그리 가라 그래도 안 갈라 그러죠. 그러나 가야 할 때는 꼭 가야 되거든요. 그것이 무시당한 채 아무리 고등학교 과정을 제대로 해도 나중에 결과는 고3 재학생 때 똑같더라. 이건 처음부터 제가 아주 겪어온 이야기거든요. 처음에 제가 남의 집 애들을 데리고 할 때요. 처음에 할 때 이 지역에서 전교 1등 하는 애가 수능을 봤는데 수능 점수는 거의 지방대 수준의 점수를 받았어요. 엄마는 멘붕이 왔겠죠. 그죠? 그리고 물론 남학교가 있으니까 여학교도 있겠죠. 그 학교에도 최상위권에 있는 애가 이렇게 그 수능은 바닥으로 떨어져 가지고 했는데 한 학생이 저한테 오니까 걔네들에서 부모들끼리는 상위권들을 서로 알거든요.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과정 거치면서 과외도 같이 하고 고액과외도 같이 하고 그랬으니까요. 한 아이가 오니까 또 한 아이가 오더라고요. 그렇게 두 명이 왔고요. 그 뒤를 따라서
전교 1등 하던 내가 서울의 유명 학원을 가서 할 줄 알았는데 이 청구석인 원주 어느 듣도 보도 못하신 그런 사람한테 가서 하더라. 뭔가 있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지방대 점수 나온 애가 저한테 쫓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3명, 그리고 또 다른 한 명이 있었고요. 또 다른 한 명은 저한테 와서 저희 집까지 찾아와서 다 컨설팅을 다 받아놓고 이제 내일부터 시작할 때 또 아이가, 그 아이는 머리가 좋은 애예요. 그 수능에서 대박이 난 애인데요. 의대를 3군데 썼다가 다 떨어졌죠. 그랬는데 이제 저한테 오다가 보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서울에 뭐 좋은 학원 놔두고 이게 무슨 얘기야. 그리고 그냥 서울로 날라와 버렸답니다.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4명이 시작을 했는데 서울의 기숙학원에 가서 재수하던 한 학생이 우리 저 전교 10등 안에 드는 유명한 애가 집 근처에서 하니까 5월 달쯤 저한테 내려왔어요. 와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 어디쯤 가고 싶어서 이렇게 내려왔느냐 그랬더니 서울의 K대에 언론정보학과를 가려고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내신은 아주 안 좋아요. 보통 그 학교에서 밑에 한 30% 안에 들던 아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와서 하는데요. 결론을 얘기를 하면요. 남자아이는 하다가 튀었어요. 그 6월 모의고사, 평가원 모의고사 보고 다 1등급이 나오니까 이제부터는 내 방식대로 해야 되겠다. 그 당시 서울대 법대관 그 자기하고 라이벌이 있었는데 그 아이의 공부 방식대로 하겠다. 그래서 저는 그게 아니라고 그렇게 말렸는데도 굳이 가서 거기서부터 8월 달부터 문제풀이를 뒤따 해야 되는데 저는 그거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걔는 그걸 하고 싶어가지고 그게 맞다고 판단해서 가서 폭망해서 지방대 법대를 갔습니다. 저는요, 그때 이 아이가 그 9월 달까지 잘 가고 이래서 수능을 봤으면 한 고대 법대 정도는 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뭐 서울대 법대나 고대 법대나 뭐 수능 한두 문제 차이예요. 뭐 거의 실력은 비슷합니다. 수능에서 좀 갈려서 그렇죠. 그랬는데 지방대 법대를 가더라. 그 애한테 내가 아주 큰 걸 배웠거든요. 떠나려고 하는 애들은 절대로 붙잡지 말라. 그에 내가 붙들어가지고 만약에 고대 법대를 갔으면요. 저를 평생 원망하며 미친 새끼, 그래 저 새끼 아니었으면 내가 서울 법대에 갈 텐데 하고 원망을 할 겁니다. 근데 결과는 그렇죠. 그래서 그 아이가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제가 환히 알았거든요. 나중에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고요. 일단 2명은 서울대 갔고 교대, 그러니까 지방대 갔던 그 여학생 따라왔던 애는 거기 서울대 하고 약대가 되니까 약대를 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서울대는 됐어요.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연대, 공대 건축학과를 갔고요. 또 한 명은 자기가 원하는 그 언론정보학과에 갔어요. 그 대학 그 언론정보학과에 무난히 잘 갔습니다. 자, 그 처음에 와서 걔가 언론정보학과 간다 그래서 제가 언론정보학과가 도대체 뭐야 이랬더니 옛날에 신방과하고 같다 그러더라고요. 명문대에 갔어요. 그 얘네들이 공부한 게 아침 10시부터 밤 1시까지 숨도 못 쉬고 앉아서 거의 미동도 못하고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 낭비가 없었어요. 아주 풀타임으로 그렇게 아주 한 달에 한 번 딱 쉬고 쉬는 날도 잠만 자고 그렇게 해서 가더라. 그래서 첫 해부터 저는 저를 따라온 애들은 다 대박이 났거든요. 그래서 이어서 지금까지 왔어요. 왔는데 그 애들이 이제 그 재수해서 실패하는 경우는 요즘은 더 많이 실패해요. 그런데요,
실패한다는 건 자기가 목표하는데 못 간다는 얘기고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고3 때보다는 수능 점수가 올라갑니다. 예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요즘은 올라갑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고등학교 때 공부를 많이 안 했으니까 그나마 붙잡아 놓고 하는데 가면은 점수는 오른다. 그렇지만은 원하는 대학 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더라. 그게 일단 재수가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대입 재수를 했고 고입 재수를 했어요. 우리 때는 고등학교도 재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명문대 고등학교 가려고 재수를 했는데요. 그 심리적인 압박이 대단하더라. 저는 그걸 피히 느꼈기 때문에 재수생들이 이 시기가 되면 어떤 심리 상태를 보인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잘 보듬어 갔거든요. 옛날에 고입을 볼 때는요, 제가 흑석동에서 거기서 하숙을 하면서 종로까지, 광화문까지 나와서 학원을 가다 보면은 거기 일단은 차가 노량진, 수원지를 한 바퀴 쑥 들어서 제1한강교를 건너갑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 그 수원지 주변에 프라타나스 나무가 새파랗던 것이 점점 노래지기 시작해서 낙엽이 지면서 시험을 보거든요. 그 매일 거기 한 바퀴 돌아서 갈 때마다 느끼는 그 심리적인 압박이 굉장하거든요. 아, 저 낙엽이 다 떨어져 가는구나. 저거 떨어지면은 이제 끝나는구나. 아, 하루만 더 있었으면, 한 달만 더 있었으면 하는 그 심리적인 압박.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요즘 아이들은요, 그런 압박보다는 고등학교 때 좀 그나마 좀 통제된 그 집단 내에서 공부를 하고 또 부모님의 관리를 받아서 해가지고 해왔는데요. 이제 뭐 그래서 뭐 기숙학원, 뭐 스파르타 학원, 뭐 스파르타 뭐 두들고 페나에 가면은 가서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학원들이 그래도 실적이 좋아요. 서울대를 뭐 100몇 명이 갔니, 200명이 갔니, 300명이 갔니 하고 실적을 공개를 합니다. 자, 대부분의 아이들이 실력이 있는 애들이 혼자서 이렇게 할 만한 여건이 못 되니까 거의 많은 애들이 그쪽으로 몰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애들이 거기 가서 그렇게 한 거지요. 재수생 하다 보면은 혼자 하다 보면은 자세가 많이 흐트러지니까 대부분이 가서 그대로 따라가다 보면 그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지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을 때 부모님이 자기 자식은 공부를 시키면서 알잖아요. 말을 어느 정도 안 듣는지 가끔 뭐 맨날 핸드폰 들여다보고 가끔 PC방도 가고 컴퓨터 게임도 한다. 이런 애들 보냈다가는 좋은 결과 기대하지 마세요. 거의 폭망해서 내려옵니다. 그리고요, 그런 애들이 일단은 재수 생활을 하면은요, 지금부터 이제 재수를 한다 그러면 거의 3개월 내에 지금부터 는 3개월 내에 모든 것이 결정나고 납니다. 그만큼 중요한 시기거든요. 지금부터가. 왜냐하면 모든 애들이 재수한다 그러면 1년이라는 남은 기간이 엄청나게 긴 걸로 착각들을 하시는데요. 재수하다 보면요.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갑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 시기를 놓친 상태에서 뭐 한 예를 들어 한 2월 달쯤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재수해 한번 해볼까 이랬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늦었고요. 그때부터 이제 뭐 학원을 알아보고 가서 이렇게 하는데요. 이미 시간의 압박을 받습니다. 그건 제가 지난 17년간 해봐서 알아요. 진짜 보통 제가 시작할 때는 12월 15일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진짜 숨도 못 쉬고 아침부터 그 준비를 해 가는데요. 전반기에는 부족했던 학년별 중학교 때 부족한 건 꼭 해야 되거든요. 거기서부터 클리닝을 해 가지고 내년 2월 달 돼야 이제 공부할 자세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수능 공부를 하는데요. 그래야 이제 착착착착 나가거든요. 그런데 보통 한 과목당 한 시작하면 3시간씩 하거든요. 보통
그런데 이제 학원이라는 데 가면 학교하고 똑같잖아요. 뭐 한 과목에 뭐 한 50분 하고 쉬고 다른 과목 넘어가고 이것도 좀 비효율적인 것도 있고요. 그런 것도 있지만은 아이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그 6월 달쯤 되면은 6월 모의고사 보고 나면 멘탈이 완전히 깨지거든요. 어, 보통 이제 여기서 지방에서 서울에 있는 뭐 기숙학원을 보냈다 아니면 뭐 종로 저쪽에 뭐 어디 해서 학원들 다닌다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러면 그 학교 친구들 대학 다니는 친구들이 또 위문차 들려요. 그래서 하루 이틀 빼먹거든요. 그런데 그 재수하는 아이들한테는요, 그 친구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같이 어울려주고 커피라도 마시고 술이라도 한잔 하면은요, 거기서부터 그게 일종의 마약이에요. 그거 해보니까 아주 그 순간은 편하거든요. 모든 시름, 걱정, 시름 다 잊고, 어, 그러다 보면 6월 모의고사 보고 원하는 점수가 안 나왔다 싶으면 심리적인 압박을 받습니다. 그때부터는요, 어, 한번 자기 따르면은 자기 나름대로 뭐 스트레스야. 이래서 그거 잠시 피한다고 게임을 한 판 하면은요, 게임을 하는 순간은 마치 몰핀 주사 맞은 것처럼 모든 고통에서 싹 사라집니다. 근심 걱정에서. 꿈과 같죠. 꿈과 같은 그런 그 게임 시간을 지내고 나서 공부하려다 보면 또 한숨 나오거든요. 힘들고 이거 어떻게 할까? 이러다 보면 또 한 번 가서 게임하게 되고요. 그 상간에 수시로 아이 옆에 붙어서 공부를 방해하는 게 스마트폰이죠. 그러다 보면 9월 달쯤, 8월 달쯤 되면은 또 여학생 같은 경우는 갑자기 엄마한테 전화를 합니다. 엄마, 뭐 배탈이 나서 배가 아파요. 막 이러. 그거네 그 얘기는 집에 가고 싶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안 되니까 또 뭐 이상한 오리발 사이트 이런 데 가서 이제부터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하면 성공한 케이스만 봅니다.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그러면 야, 이거 학원 해가지고는 도저히 학원 다녀가지고는 이거 못 맞추겠다 싶으면 독재 비슷하게 해야지. 이제 진짜 열심히 해야지 하고 계획 잡는데 한 달 걸립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핑계를 대고 엄마 집에서부터 열심히 할게. 그래서 또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또 해보지만은 그게 어디 가나요? 그 몸에 밴 그 습관이 또 망가집니다. 그래서요, 결국 작년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오거나 아니면 그보다 훨씬 못하던 경우 결과가 나오거나 또 서울 무슨 기숙학원이나 학원 가서 또 전에는 이제 그 지역 그 학교 내 친구를 사귀었지만은 전국적으로 비슷한 유유상종이라 그러잖아요. 날갯짓이 같은 새들끼리 모인다고 재수를 하면은 어, 처지가 다 똑같기 때문에 전부 다 현실을 도피하고자 하는 그런 심리적인 상태를 다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서로 얘기하면 죽이 잘 맞아요. 그래가지고 야 좋은 영화 나왔던데 우리 그거 한 편 이따가 끝나고 보러 가자 이러면 거기에 안 따라갈 애 없어요. 그래 뭐 그래 스트레스도 풀 겸 가자 뭐 이래가지고 전국적으로 다양한 장소에서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망해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최근 아이들은 더 심하고요. 그래서 부모님이 그거는 아이의 성향을 알기 때문에 얘가 과연 여태까지 부모 통제하에 있고 그리고 학교 통제하에서도 이랬는데 과연 혼자 날아서 헐헐 갈 수 있을까? 이건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요, 예를 들어 10층 아파트에서 날지 못하는 새가 맨날 거기서 있다고 하면요, 어느 날 갑자기 날개짓을 막 하면서 이제부터 날 거야 하고 막 퍼덕퍼덕거리고 하면은 그것을 보는 사람은 너무나 신기하고 희망을 가지고 그래 날 수 있어 이 정도 날개짓이면 날 수 있어 이래가지고 10층 바닥 위에서 던져놓는 거나 똑같습니다. 제 말 이해하시나요? 이해가 안 가시더라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재수 성공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그 원래 독종이고 그런 애들도 가서 전년도 점수 나오기
기대를 못 하는데 그거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여태까지 우리 대한민국에 수능 제도가 수십 몇 년 동안 십여 년 동안 이루어져 왔는데 재수 그 수능 점수 만점자가 2연패, 그러니까 고3 때도 한번 만점이 나와가지고 먼저 잘못 써서 떨어져서 다시 재수했는데, 그러면 이론상으로 만점에 플러스 점수를 받을 정도 되잖아요. 1년을 더 했는데요. 그랬는데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게 수능이거든요. 수능. 2연패는 없어요. 고시 3패는 있어도요. 고시 뭐 외무고시, 행정고시 뭐 있잖아요. 고시 3관왕 그거는 있어도 수능 공부는요. 그렇게 해서 점수가 오를 것 같으면은 의대 가고 싶으면 한 3수나 4수쯤 하면 다 가잖아요. 그렇잖아요. 다 하죠. 4수에서 의대 간다고 생각하면 다 하죠. 그거 아니거든요. 공부하는 방법, 그 공부하는 방법의 차이가 그 재수 성공의 그 조건이다. 이걸 제가 진짜 여러분들에게 호소하고 싶거든요. 근데 그 방법이 뭐냐? 스스로 공부하는 거다. 저는 이렇게 장담을 하거든요. 근데 스스로 공부할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부모님이 붙잡고 앉아서 하면 성공을 해요. 여기서도 그 방식으로 많은 아이들을 행복의 나라로 보내줬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딱 11달만 옆에 붙어가지고 제대로 공부를 시켜주면은 아무리 못하던 애들도 홀홀 날아가더라. 그래서 굳이 재수를 한다면은요, 잘 고려해 봐야 돼요.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아주 다양한 장소, 다양한 방법으로 망하더라. 그 얘기 꼭 명심을 하시고요. 그리고 재수를 한다고 결정을 할 때 꼭 성공한 애들 얘기를 듣지 마세요. 그거는 내 아이의 상황과 완전히 다르다는 걸 잘 생각해 보면 아실 거예요. 근데 거기에 따라서 가거든요. 대부분이. 물론 실패한 경우는 누구든지 얘기하기 싫어하고 안 하잖아요.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실패의 사례를 듣고 아 이건 하지 마라.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을 끊어라. 그것 때문에 망가졌다. 우리 애는 스마트폰 때문에 재수에 실패했어. 이런 말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리고는 다 비밀이에요. 실패한 게 더 비밀이고 성공한 것도 실적은 완전히 공개를 하고 선전을 하고 광고를 하지만은 비결은 부모도 몰라요. 사실은 대부분이 왜 이렇게 성공을 했는지 저처럼 이렇게 분석해 보기 전에는. 그래서 뭐 집에 애들은 어떻게 해서 저기 서울대 의대 갔어요 이러면 그 엄마의 대답은 이런 거예요. 자기 하기 나름이죠 뭐. 이런다니까요. 그럼 조금 더 상세히 가르쳐서 뭐 어느 학원 보냈어. 가서 그런데 그 아이하고 내 아이는 아바타가 아니에요. 똑같은 애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의 사례를 듣는 것보다 실패한 사례를 듣는 게 좋은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죠. 우리 애는 갑자기 시험장에 들어갔더니 눈이 깜깜해지는 게 하나도 안 보였어요. 그래서 방황하다가 실패했어요. 얘는 평소에 모의고사는 전국구로 서울대 이상 가는 게 나왔는데 그 한 방에 그렇게 망했다. 뭐 이런 거라든가 또 흔한 거 많잖아요. 핑계 대는 거. 그, 더 심한 경우는 이런 거예요. 하나, 그, 1차는 서울대 의대 썼고, 2차는 뭐 연고대 의대 썼고, 3차는 안전방으로 그냥 뭐 지방대 어디 써놨어. 그냥 쓸 데가 없어서 거기 써놨어요. 뭐 이랬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까 지방대 뭐 그런 데 다니고 있더라. 그만큼 그 아이들 공부에 대해서는 부모들은 애타거든요. 오죽하면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다 떨어져서 어쩔 수 없이 지방대 다니고 있다. 우리 애는 안 그런 애인데 이렇게 자기 애의 약점이나 단점은 대적인
엄청난 비밀이죠. 얘기하기 싫어요. 그런데 어떤 뭐 그냥 안면이 있다고 와서 물어본다고 그거 대답해 주겠어요? 차라리 실패하는 경우는 그건 뭐 더 듣기 힘들겠네요. 저한테 들으시면 됩니다. 실패하는 경우. 그래서 그 실패하는 경우는요. 일단 내 점수를 올려줄 전국의 유명한 선생님은 절대 없다. 그리고 내 점수를 올려줄 대단한 유명한 책이나 문제지는 절대 없다. 수능은 교과 범위에서 나오는데요. 제대로 체계적으로 내가 스스로 공부했을 때 가장 좋은 점수가 나오거든요. 내가 스스로. 근데 아이들이 그럴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이렇게 옆에서 정말 힘들거든요. 정말 힘들어요. 그렇지만은 한 달만 지나면은 정말 쉽습니다. 그래서 대학 보내기 정말 쉽거든요. 아이가 성적이 그래서 오르고 실력이 오르면 어머님은 며칠 굶어도 배고픔을 못 느끼는 게 부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탄력을 받을 때까지만 고생을 하시면은 아이는 가장 확실하게 보낼 수 있다. 그래서 아이가 어느 과목을 잘 못한다 이러면 뭐 어느 사이트 뭐 어느 선생님 너 나와 이러면 모니터 앞에 창 하고 등장을 하잖아요. 얼마나 시간 전력이 돼요. 그래서 그 가려운 부분을 다 긁어주잖아요. 그리고 그걸 끄고 됐어 너 들어가 이러면 예 알았어요. 그리고 착 들어가 버리고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안방에 앉아서도 아이가 책상에 앉아서도 전국의 유명한 그 각 과목별 노하우를 가진 선생님의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강의를 들어서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재수생 기준으로 고등학교 교과 과정을 완벽하게 모르는 거 하나 없이 다 이해하고 그 기록을 해가지고 이거면 됐어 할 정도로 하나도 모르는 게 없이 완벽하게 일단은 진도 다 나가는데 절대 부족함 없이 가거든요. 그러는데 시험을 보면 좋은 점수가 안 나와요. 그게 수능입니다. 내가 공부를 직접 했을 때 그리고 아주 극히 작은 부분을 모르는 거를 그 강사의 힘을 빌려서 터득을 했을 때 정답률은 점점 높게 올라간다. 이것은요, 제가 말씀드린 진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아이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으면은 회원 공부 스타일로는 절대로 힘들다. 그래서 뭐 부모님 귀찮으니까 아예 뭐 1년에 뭐 300만 원, 한 달에 300만 원씩 하는데 뭐 11달 보내지 뭐 이러고 가서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많이는 4, 5천까지 깨져요. 그리고 돈만 깨지는 게 아니라 머리까지 깨져가지고 나옵니다. 멘탈까지 다 깨져가지고. 그래서 일단 재수를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었을 때는요. 여태까지 애가 공부를 해온 과정을 한번 잘 객관적으로 한번 평가를 해보세요. 과연 내 아이가 그렇게 심지가 굳나 그리고 악착같나 그렇지 않으면요 똑같은 결과가 나오면 본전입니다. 똑같은 결과. 그거보다 더 못한 결과가 나오는 게 더 많고요. 물론 전체적으로는 네 과목을 봤다 그러면요. 네 개 영역의 시험을 봤다 그러면 세 개 영역은 점수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한 개의 과목이 터무니없이 깨져가지고 완전히 망가지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래서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내가 이번 수능에서 영어 영역에 만점을 받았다. 다른 게 좀 깨져서 수능을 재수를 했다. 이랬을 때 가장 낮게 나올 점수, 재수에서 낮게 나올 그 과목의 점수가 영어예요. 내가 고3 때 가장 자신 있었던 과목이 가장 비참하게 깨지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거는 제 오래된 경험으로 말씀드리니까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잘하는 과목을 그나마 2연패를 하고 과목별 2연패를 하고 그나마 유지하려면요. 고3 때 했던 것보다 더 깊은 강도로 그 과목을 해줄 때만
그렇게 유지가 되더라. 이건 제가 다 경험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수능에는 그 총점 불변의 법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지금 수능은요, 예전보다 사고력 문제가 거의 다 사라져서 없으니까 그 총점 불변의 법칙이 좀 없어져도 또 과목별로 와장창 깨지거나 삐끄덕거리는 경우가 어디서 튀어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탐구 같은 경우는 예전에 비록 대학에서 요구하는 건 두 과목이지만 고3들이 네 과목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과목은 뭐 요거 두 개만 한다고 그거 두 개만 딱 한 애들은 필망해요. 그래서 네 개의 영역을 다 봤는데 그 중에서 빠진 거 두 개를 제하고 잘 나온 거 두 개를 가지고 갑니다. 근데 요즘 애들은 그렇게 안 하죠, 그죠? 공부 양도 적고 예전에 비해서 공부 양도 적고 그 범위도 좁고 그런데도 그걸 못 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수해서 그 망하는 애들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아이가 재수를 해야 되겠다고 마음 먹으면요, 시간은 본인이 느끼는 시간은 1년이라는 그 생각을 하고요. 널널하다, 이 정도는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요. 그건 경험이 없어서 하는 얘기고요. 막상 재수를 하게 되면은 거의 11달, 제일 많이 해야 11달입니다. 한 달 동안 그 시간이 너무너무 짧다. 그거는 해본 사람만 압니다. 시간이 압박이 대단하다. 그러니까 하려면은 다부지게 빨리 결정을 해서 단 1시간이라도 공부를 더 하는 아이가 가장 유리하다. 어떤 유명한 선생을 찾아서 공부하는 것보다 내가 공부하는 시간을 갖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예전 경험을 이렇게 얘기해 드리면은 이래요. 자, 고3 때, 예를 들어서 고2학년 1학기 때까지 대부분이 고등학교 진도를 마쳤습니다. 예전에는요. 그리고 수능 다음날 고3 형들이 본 그 시험 문제를 가지고 똑같이 치릅니다. 그리고 그 점수가 를 가지고 만약에 350점이 나왔다 그래서 1년을 더 열심히 하거든요. 아주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그리고 그 결과를 봤을 때 그 점수에서 그렇게 많이 벗어난 점수를 얻는 경우가 많다? 밑으로 벗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위로 더 올라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근데 1년을 더 해서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리고도 점수가 오르는 애들은 공부하는 방법이 다른 애들하고는 다르다. 그랬을 때 점수는 올라가서 갑자기 탁 튀어 올라서 대박이 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하고요. 일단 시간이 없다. 아이들은 시간이 많은 것 같지만은 절대로 공부를 해보면은 절대로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호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유의해야 될 것은 고3 때 본 수능 점수, 과목별 점수 중에서 가장 잘 나온 과목에 이 재수했을 때 가장 많이 깨지는 과목이 될 수가 있다. 그만큼 어려워요. 자기가 만약에 영어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고3 때 100점 맞았다. 그러면은 배신 때리기에 가장 쉬운 과목이 영어입니다. 그만큼 전체적으로 잘 이루어 가야 되는데요. 그 영어 과목이 예를 들면은 전년도에 1등급 받았다 그러면 그 1등급을 재수를 해서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래서 극히 유의해서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모든 애들은 그냥 넘어가요. 그냥. 그래서 자기가 공부를 그렇게 1년을 더 했는데도 다른 과목이 삐끄덕 하거든요. 예전에도 그랬으니까요. 예전에도. 그러니까 제 말을 꼭 믿어 보세요. 그래서 유의를 해서 하셔가지고 절대로 재수에 실패를 하지 말라. 그런 점을 꼭 제가 강조드리고 싶으니까요. 유의하시고 그래서
만약 재수를 하신다면은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